예, 사실적 정치, 솔직한 정치를 국민에게 알리면서 현금을 들어오게 하는 시간입니다. 김현의 현금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월호 국면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총장님께서는 세월호하고도 관련이 상당히 좀 많으셨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2014년도에 그 행정안전위원회를 맡았고요. 그 119, 네. 그다음에 해경이 다 관할 안에 있었고요. 특히 정보위원회도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국정원이 유선 보고를 받았다라는 최초 그러니까 보고서죠. 그거를 저희가 입수를 해서 어떻게 국정원이 보고를 받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던 거고, 그리고 국정원 당시에 저희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부터는 그 유선 보고를 받았다는 상황 일지에서 그 대목이 삭제가 되고 이제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를 당 차원에 구성을 했을 때 제가 상황실장을 맡아서 지속적으로 그 유가족들과 그 다음에 각종 그 국정조사, 특별법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역할을 했고, 지금도 제가 이제 안산에 살고 있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번에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재수사 촉구를 위한 서명도 함께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얘기를 지금 듣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진상규명의 속도가 좀 더디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판단을 혹시 하나요? 일단은 4.16 재단에서 환영의 뜻을 피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사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가했던 문제나 아니 부실 대응했던 문제, 그리고 구조를 지연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수사단에서 제대로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정원과 기무사, 청와대 언론 당시 그 사각 편대를 구성해서 세월호 진상 규명을 하지 않도록 음모를 꾸미고 그런 것들이 이제 김영환 전 민정수석 돌아가신 분이죠. 그분이 당시 민정수석 시절에 작성했던 그 다이어리 안에 많은 내용들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세월호 가족들을 회유하고 그다음에 갈등을 유발해서 국민들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공작을 했던 것이 그 수첩에 온전히 남아 있고요. 저와 관련해서는 뭐 온 국민이 아시지만 대리기사 사건이 우발적이고 그다음에 그 단순한 그야말로 사건인데 그것을 마치 그야말로 조폭처럼 유가족들을 포장을 해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연일 보도하게 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해서 실질심사까지 받았던 일입니다. 그 사실은 그 대리기사가 초기에는 병원에 갔는데 별 다른 그게 없어서 귀가했고요. 귀가하고 그 다음날 다시 병원에 가서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는데 그때 그 무료 변론을 담당했던 측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을 책임지고 있었던 변호사가 합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참사 특위에 이번에 자유한국당으로 몫으로 들어간 분인데요. 이분은 김기수 변호사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대리기사에게 무료 변론을 자처하고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2차 경찰 조사에서 진술토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결국은 그냥 뭐 한밤에 벌어졌던 사건이 그 이후에 많은 일에 손을 타서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비화되고 거의 2년 가까이 제가 재판을 받게 돼서 무죄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무죄가 난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인식된 이미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데 그 사건 그 수첩이 공개되면서 많은 오해가 풀렸던 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시를 조금이라도 떠올려도 상당히 좀 마음이 먹먹하시고 무거우실 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김기수 변호사는 그 전후로 해서 계속 자유한국당 그쪽에 계속 인연을 맺고 있었던 분이더군요. 네,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태블릿 PC 이 조작서에 대해서 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또
주장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5.18에 관련해서도 무리한 발언을 해서 예. 운영하던 그 인터넷 매체를 폐쇄토록 했던 일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 행변이란 조직입니다. 그 4.16 사건이 터지고 5월 달인가 행변이라는 소위 보수 우익의 인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그 이후에 벌어졌던 그 세월호 유가족들을 조롱하거나 예. 이 국민들과 갈등의 소재로 삼았을 때 이분들이 주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거기 뭐 차규환 변호사도 있고 김기수 변호사도 있고 강내영 변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수사팀이 수사단이 구성이 돼서 본격적으로 움직일 건데요. 임관혁 안산청장 뭐 특수통이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뭐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가 돼서 정치검사라는 뭐 오명도 썼습니다.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검찰에서 그 정도 위치로 그러니까 특수부의 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 검사가 과연 정권에 그 독립적으로 해서 수사를 했던 검사가 몇 명이 될 거냐라는 또 현실적인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 검찰이 이것을 수사하게 된 것이 검찰 자체의 의지나 목적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들이 5년 7개월 동안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이 있었고 더 이상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고요. 또 검찰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특수부 검사가 이것을 제대로 수사를 안 할 경우, 특별수사단이 제대로 안 할 경우에 굉장히 또 역풍을 맞을 거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훨씬 더 이 상황이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조국 장관 가족 털듯이 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감시를 하고 제대로 안 할 경우는 특단의 조치를 또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시작을 이제 막 하는 과정이니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 또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바로미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한교안 대표가 직접 연관이 되어 있고 수사를 해라라는 요청을 이미 몇 달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조차 안 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얼마 전에 국민들이 다 아시는 2학년 4반의 임영빈 군이 오후 4시 40분경에 생존했는데 4시간 50분 동안 배를 이배접에 옮기는 과정에서 사망했고 그것도 검찰에다가 여러 차례 걸쳐 수사해달라고 했는데 수사를 기피했던 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저러한 정황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에 정윤의 문건을 유출한 사람을 더 강도 높게 수사했던 그런 오명, 충견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또 기회이자 유기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한교안 대표를 얼마나 강도 높게 수사하는지를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세월호 의원이라고 해도 뭐 전혀 어색하지 않게 많이 밀착해서 소통을 또 해오시고 피해자들과 소통을 해오시고 많은 문제들에서 또 고민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그 피해 가족들은 어떻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 재수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국민 서명과 함께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었던 과정에서 한 단계 일단은 예. 변화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환영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22명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좀 하라는 그 사회적 참사 특위의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아마 들여다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헬기를 띄우지 않고 목포에 헬기가 열 몇 대가 있었는데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수단과 병력과 장비를 다 동원하라라고 오전 10시 30분에 민경욱 지금 국회의원이 당시 대변인 시절에 해경청장과 대통령이 통화를 나눴다라고 이미 브리핑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민경욱 대변인 현역 국회의원도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해경청장이 실제로 통화를 했는지 이 김석균 해경청장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해서라도 이분은 이제 그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증거를 확보하고 지금부터 문제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사를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